안녕하세요. 주진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 비상장, 비상장 주식 평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요청은 되게 오래전에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카페 글을 확인해 보니까 11월 5일쯤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벌써 25, 오늘 며칠이죠?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죠.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고요.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까? 저도 수험생 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파트라서 우리 세법학 할 때 상증법 공부하잖아요. 세무사 수험생들 분들은 뭐 세무회계 때는 시험 범위로 공지가 되긴 하지만 공고가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계학 2부에서 상증세법이 나온 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거의 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법학에서만 이제 나오니까 예, 세법학에서 공부하게 되죠. 아무튼 간에 이 재산의 평가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논리가 분명히 있죠. 무턱대고 입법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를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리고 수업 목적상 불필요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무작정 외우다 보니 논리 같은 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다 보니까 잘 외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양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양도 많고 좀 복잡하고 산식이 왜 이렇게 산식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수라도 적으면 어떻게든 뭐 종이 빽빽이 써가면서 외울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요 상증법에서 재산의 평가는 좀 살짝 건너뛰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틀릴 건데요. 뭐 잘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 변별력이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요청을 주신 건 상증세법상의 재산의 평가를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기신 글을 보니까 뭐 가산 항목, 차감 항목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비상장 주식의 평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요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갖고 왔고요. 이거는 저희 수업 목적상 그래도 좀 중요하고 시험에 나왔었죠, 많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비상장 법인이 비상장 법인. 비상장 법인. 그러니까 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비상장 법인이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까? 예전에 아주 먼 옛날 2003년도 개정이 있기 전에 2002년도에 그때 월드컵 있었는데 우리 4강을 갔던 그 2002년도까지는 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뭘로 평가하도록 돼 있었냐면 한 주당 순 손익가치로만 계산하도록 돼 있었어요. 1주당 순 손익가치. 그런데 기업은 청산 가치로서 평가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혹시나 이 한 주당 순손익 가치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에 미달한다면 그런 경우가 된다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순손익 가치가 1주당 한 주당 순손익 가치가 만약에 한 주당 순 자산 가치에 미달하게 되면 그러면 한 주당 순 자산 가치로 평가하도록 해놨다. 순 자산 가치. 기업은 청산 절차로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청산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자산 부채를 다 팔아치운다는 얘기잖아요. 자산 부채를 팔아치우면 자산 환가액, 부채 상환액, 두금액의 차액, 순자산 가액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자산 가치로 평가한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가치는 결국 기업 가치잖아요.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건 순손익 가치로만 혹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업의 적절한 평가액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둘 중 어느 하나로만 평가하는 요 규정이, 종전의 요 규정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리고 요 규정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로 많이 평가가 됐대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요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 주당 순손익 가치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작더라, 미달하더라. 실제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실제로 버는 돈이 얼마 안 됐는데 기업의 청산 가치를 평가해서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니 기업을 과대평가하게 되더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개정했다는 거죠. 2003년도에.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행 법이죠. 한 주당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먼저 얘기할게요.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가중평균 할 건데 이쪽 순손익 가치 한 주당 순손익 가치에는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에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둘을 이렇게 가중평균하게끔 법을 개정했어요. 지금 요게 현행 비상장 법인 주식 등의 평가 가액이 됩니다. 한 주당 가액.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그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인이냐면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기타 자산 쪽에 특정 주식 A 있었죠. 기억나세요? 특정 주식 A를 발행한 법인. 그러니까 그 법인의 전체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혹은 그 법인이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그 부동산 비율을 곱한 금액,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그 법인을 우리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의 가치가 그 기업의 주당 가치, 주가를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다 그러면 이쪽의 가중치가 2, 이쪽의 가중치가 3이 돼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정리해놨어요. 우리 1페이지에 맨 밑에 2번 순자산 가액의 계산 방법 위에 파란색 점선밭으로 제가 해놨죠.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일반 법인은 한 주당 순손익 가치의 3배,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의 2배 가중평균.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한 주당 순손익 가치의 2배, 한 주당 순자산 가치 3배 가중평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고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자, 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이렇게 계산해요. 최근 3년간의 한 주당 순이익액을 가중평균해요. 한 주당 최근 3년의 순이익액을 가중평균한다. 그래 놓고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얘를 나누는데 그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이 도대체 뭐야? 10%예요. 10%. 궁금하신 분은 기획재정부 들어가셔갖고 그 법령 메뉴가 있어요. 법령 메뉴에 고시 공고에 들어가셔갖고 그 이자율 검색하시면 이게 나와요. 상증세법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0%로 고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이렇게 계산한다. 순자산 가치는 너무 쉽죠. 그냥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세세한 규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얘기하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거는 이제 정식 강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다. 그런데 우리 회원분께서 요청을 주신 건 요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 더하고 빼는 그 가산 항목, 차감 항목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헷갈린다.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한 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선 한 주당 최근 3년의 순이익액을 가중평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순이익액을 계산해야 돼요. 순이익액. 순이익액. 제가 뭘까? 소득이 아니라 순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면 순소득이라고 안 했잖아요. 순이익이라 그랬지.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얘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적 이익인 것이다.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 이익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요. 되게 오래된 판례인데요.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2페이지 와보시면 3번의 양가로 1번의 네 번째 줄 괄호 안에 대법원 1977년 11월 22일 날 대법원 판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 이익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법인이 진짜로 번 돈이 얼마고 실제 수익, 법인이 진짜로 쓴 비용이 얼마인가 실제 비용, 이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 수익에서 실제 비용을 빼서 실제 이익을 계산할 거라고요. 법인의 실제 수익과 실제 비용을 계산해서 실제 이익을 계산하겠다. 근데 그 실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상증세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기업이 손익계산서에 계산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게끔 하고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가지고 순이익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우리 법인세법을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당기순이익에다가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얘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죠. 얘를 세무조정. 그런데 이 세무조정 항목 중에는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법인이 실제로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입금 불산입 불산입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 세무조정 중에는 법인이 실제로 쓴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쓴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주에게 귀속이 될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손금 불산입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주에게 귀속되는 실질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법인의 실제 손익을 계산할 거라고.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했던 거 진짜 회사가 번 거거든요. 다시 입금에 모조리 다 더할 거예요. 그게 가산 항목이에요.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법인이 쓴 돈인데 이제 더 이상 그 돈은 법인에게 돌아올 수가 없는데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취소한 거, 송금 불산입한 거 다 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익, 실제 비용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인의 실제 손익을 계산하겠다. 법인의 순이익을 계산하겠다. 그게 상증법상의 규정이에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 알겠어. 그래, 그래서 더하는 거고, 그래서 빼는 거 알겠어. 근데 그 항목들이 너무 많잖아. 왜 더하고, 왜 빼는지 알겠어. 근데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가산 항목이에요. 가산 항목. 더하는 것들이죠. 개인의 재산을 환수해서 기업화를 해요. 갑자기 뭔 개소리야. 앞 글자 딴 거예요. 개인의 개인의 재산을 환수해서 기업화한다. 환수 기업화. 환급금의 이자예요. 국세 환급금 이자, 지방세 환급금 이자 그런 거 있죠. 그 환급금 이자 더해요. 법인세법상으로는 얘가 보상 성격의 이자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금불산입 했었던 건데 이거 법인이 돈 받은 거 맞아요. 더해야 된다. 실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당연히 포함되고요.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도 당연히 포함돼요.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은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빼주는 것일 뿐 이거 법인이 받은 거 맞아요. 실제 수익 계산할 거라고요. 더 해야 돼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손금산입. 이거 한도 초과에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예요.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쓴 돈이라고요. 그런데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단기 이전이라고 전기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한도에 걸려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넘어오잖아요. 10년간. 그래서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되죠. 그 금액 빼면 안 된다. 왜? 올해 거 아니잖아요. 옛날 거잖아요. 나는 지금 최근 3년간 각각 해당 연도에 순이익액을 잘 계산해야 돼요. 그 연도 거, 그 연도 거, 그 연도 거. 얘는 그 연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2월 송금선 200.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불산입 규정 중에서 감가상각비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800만 원 한도로 송금에 산입하죠. 만약에 800만 원을 넘어가면 송금 불산입하고 그 금액 어떻게 해요? 2월 시키죠. 2월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똑같이 800만 원이랑 한도 15인 했는데 마이너스 금액 나오면 그 마이너스 금액을 한도로 추인하죠. 그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했다.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얼마를 한도로 송금에 산입하죠? 800. 800을 넘어가면 송금 불산입하죠. 그 금액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다음 연도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서 800을 한도로 송금으로 추인되죠. 그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금액 빼면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왜? 그때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비용이. 나는 지금 연도의 실제 수익과 실제 비용을 알고 싶다고.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이익. 회사가 화폐성 외화 자산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하지만 우리는 평가해서 평가이익을 더한다. 순손익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것이다. 이 기업 안 망한다. 언젠간 실현될 이익이거든요. 지금 평가이익을 더해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산 항목에는 환수 기업화가 있습니다. 환수 기업화. 자, 이제 차감 항목 얘기할 거예요. 차감 항목 여기다 얘기해 볼까요? 차감 항목. 옷 3벌을 공손 없이 이제 제작하라고 막 부추기면서 과업을 지시하니까 과업을 지시하니까 직원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또 이야기를 꾸민 거죠. 옷 3벌 공손 없이
불량분 없이. 없다는 건 한자로 무 이렇게 표현해요. 무. 세벌 공손 없이 제작해라고 부추겼다. 부추. 그러면서 과업을 지시했다. 공손 나면 죽여버릴 거야. 막 부추기면서 과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화를 내더라. 요게 차감 항목이에요. 세벌 공손무 부추 과업 지시화. 세금이에요. 무슨 세금? 법인세를 얘기합니다. 법인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수입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수입 배당금에 관련된 외국 납부세, 직접 외국 납부세액, 원천 징수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고자 했을 때 그 외국 납부세액 다 포함돼요. 벌금 등이에요.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 얘네들은 실제로 쓴 돈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주주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요. 진짜 빼야 돼요. 공과금.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는 공과금. 다 송금불산입하지만 이거 돈 낸 거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주주에게 먼 훗날 시간이 흘러도 귀속되지 못해요. 진짜 쓴 돈이라고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다 돌아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영영. 이게 업무 무관 비용이에요. 업무 무관 비용. 돈을 쓰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손금 불산입했었지만 이 돈 쓴 거라고요. 그 다음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아니라 기부금 한도 초과액 뿐만 아니라 기부금 관련해서 다 손금 불산입되는 거 있죠? 기부금 손금 불산입액. 돈 썼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업무 추진비예요. 업무 추진비 손금 불산입액. 송금 불산이 됐지만 나 돈 썼다고. 접대하는데 돈 썼다고요. 그 돈이 다시 돌아오냐고. 안 돌아온다고. 과다 비용이에요. 다 쓴 거죠.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래서 송금 불산이 된 거 돌아오지 않죠. 돈 썼잖아요. 지급이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된 거. 시인 부족액에서 이 시인 부족액을 한도로 송금 추인된 상각부인액을 뺀 나머지 잔액. 이것은 시인 부족액이란 얘기니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보다 작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회사가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빼주냐?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어요. 이 페이지에 밑에 각주 3번을 와보시면, 반가로 3번을 와보시면 기업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상하지 않았지만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 손실. 얘도 빼줘요. 얘를 빼주는 이유는 얘를 더해주는 이유와 똑같겠죠. 그래서 차감 항목은 옷 세벌, 공손 없이 만들어 부추기며 과업을 지시했더니 화를 내더라. 세벌, 공손무, 부추 과업 지시와 이게 차감 항목이 돼요. 이렇게 해서 순이익을 계산해요. 언제 순이익을?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평가 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각각에 대해서 요 순이익을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평가 기준일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평가 기준일이다 라고 했을 때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여기죠. 평가 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여기죠. 평가 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여기죠. 이 각각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산 항목, 차감 항목을 더하고 빼갖고 순이익액, 순이익액, 순이익액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중평균 하시는 건데 여기다가는 가중치 3배, 여기다가는 2배, 여기다가는 1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신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한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이 나와요. 얘를 몇 퍼센트로 나누면 10%로 나누면 그럼 뭐가 계산된다고요? 한 주당 순손익 가치가 계산이 된다고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알긴 뭘 알아. 복잡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틀을 좀 잡자. 흐름이 이렇게 간다. 이거를 잘 일단 먼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틈을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빈틈을 채워 넣으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 규정 중에서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세법은 주진아 세무사였습니다.